우리는 보통 정부라면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다 알고 거기에 맞춰서 완벽한 계획을 세워두길 기대하잖아요. 그런데 말이죠. 만약에 바로 그 기대가 좋은 정부를 만드는데 가장 큰 방해물이라면 어떨까요? 유능한 정부는 계획이 있는 정부다. 아마 다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거의 상식처럼 여겨지는 말이죠. 우리는 정부가 미래를 내다보고 모든 가능한 시나리오에 대비한 촘촘한 계획을 가지고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바로 이 믿음, 그러니까 훌륭한 정부는 곧 완벽한 예측 능력이라는 이 오래된 신화를 한번 제대로 파헤쳐보려고 합니다. 자, 바로 한번 보시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2016년 브렉시트와 트럼프 당선, 2020년 전 세계를 멈춘 팬데믹, 그리고 2022년 갑자기 튀어나온 생성형 AI까지. 이 엄청난 사건들의 공통점이 뭘까요? 네, 맞습니다. 그 누구도 세계 최고의 전문가들조차 단 하나도 제대로 예측하지 못했다는 거죠. 그리고 정부가 세워둔 모든 계획을 한순간에 그냥 종이 쪼가리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사실 이런 생각, 그러니까 미래를 예측해서 통제하겠다는 욕심은 꽤 오래됐어요. 이건 20세기 내내 행정학이 꼬운 아주 달콤한 꿈이었습니다. 데이터만 충분하면, 과학적인 방법론만 있으면 사회를 완벽하게 설계하고 통제할 수 있다는 합리적 행정이라는 꿈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예측한 미래가 아니라 진짜 예측 불가능한 미래가 쾅 하고 닥쳤을 때 과연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현실은 우리가 세운 완벽한 계획을 비웃기라도 하듯 완전히 다른 길로 가버리곤 하거든요. 2020년 코로나19가 바로 그 대표적인 예시죠. 전 세계 거의 모든 정부가 수십 년에 걸쳐 만든 아주 정교한 감염병 대응 매뉴얼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대부분이 거의 쓸모가 없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문제는 그 매뉴얼들이 전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시나리오에만 맞춰져 있었다는 거예요. 실제로 닥친, 이전에 없던 새로운 바이러스 앞에서는 정말 속수무책이었던 겁니다. 바로 여기서 아주 흥미로운 반전이 나옵니다. 팬데믹에 비교적 잘 대응했다고 평가받는 국가들의 진짜 비결은 기가 막힌 예측이 아니었어요. 대만의 오드리탕 디지털 장관이 이런 말을 했죠. 우리는 바이러스를 예측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바이러스보다 더 빨리 반응하려고 했습니다. 완벽한 계획을 세우느라 시간을 허비한 게 아니라 일단 부딪혀보고 빠르게 반응하고 계속해서 전략을 바꿔나간 거죠. 아니, 이렇게 맨날 틀리는데 왜 우리는, 특히 정부 조직은 그렇게까지 예측의 목을 매는 걸까요? 이제부터 그 깊은 속사정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핵심은 이겁니다. 관료제라는 조직 자체가 불확실성을 병적으로 싫어해요. 조직 안에서 잘 모르겠습니다라는 말은 거의 금기어에 가깝거든요. 예산을 타거나 법을 만들거나 어떤 사업을 하려면 이게 성공할 겁니다라는 숫자로 된 증거가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예측은 설령 나중에 틀린다고 해도 왜 대비 안 했냐는 비난을 피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방패막이가 되어줍니다. 어느 공무원의 이 익명 고백이 현실을 아주 잘 보여주죠. 솔직히 우리도 20년 뒤 교통 예측이 틀릴 거라는 걸 압니다. 근데요, 그 숫자가 없으면 고속도로를 지을 수가 없어요. 모두가 숫자를 가져오라고 하니까요.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예측이 미래를 맞추기 위한 게 아니라 그냥 지금 당장 사업을 통과시키기 위한 요식행위가 되어버렸다는 거죠. 원래 막스 웨버가 생각했던 합리적인 관료제는 아주 좋은 의도였어요. 일관된 규칙을 통해 누구에게나 공정함을 보장하겠다는 거였죠. 그런데 지금은 어때요? 그 목표가 좀 변질됐습니다. 이제 예측은 공정함을 위한 도구가 아니라 우리가 모든 걸 통제하고 있다는 착각을 만들어내고 현재의 결정을 정당화하는 방패로 쓰이고 있는 겁니다. 근데 잠깐만요.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빅데이터에 AI까지 있는데 이걸로 다 예측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네, 정말 좋은 질문입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에 예측의 가장 치명적인 함정이 숨어 있어요. 나심 탈레브가 이야기한 유명한 칠면조 우화 한번 들어보실래요? 자, 여기 칠면조 한 마리가 있습니다. 999일 동안 매일 아침 9시만 되면 농부가 와서 맛있는 모이를 줍니다. 칠면조가 가진 데이터는 완벽 그 자체예요. 모든 과거 경험이 한결같이 말해주죠. 농부는 세상에서 제일 착하고 고마운 친구라고요. 그런데 대망의 1000번째 날, 칠면조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 터집니다. 농부가 모이 대신 도끼를 들고 나타난 거예요. 그동안 쌓아온 그 어떤 데이터로도 이건 절대 예측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칠면조에겐 가장 치명적인 사건이었죠. 이게 바로 블랙스완이라는 개념입니다. 과거 데이터로는 도저히 예측할 수 없는데
한 번 터지면 모든 걸 뒤바꿔 놓고 심지어 지나고 나서 보면 아, 그럴 줄 알았어 하고 다들 똑똑한 척하게 만드는 그런 사건들 말이에요. 우리가 앞에서 봤던 금융위기나 팬데믹 같은 것들이 바로 이 블랙스완인 거죠. 자,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측이 안 된다고 그냥 손 놓고 있어야 할까요? 아닙니다. 생각을 완전히 바꿔야 해요. 예측 중심에서 대응 중심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합니다. 옛날 손자가 그랬죠. 물처럼 되어라. 물은 네모난 그릇에 담으면 네모가 되고 둥근 그릇에 담으면 동그래지잖아요. 막히면 돌아가고 고이면 채우고요. 바로 이거예요. 불확실한 세상에서 정부도 이렇게 유연해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럼 대응 중심 행정은 어떻게 하는 걸까요? 세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첫째, 일단 해보고 계속 고쳐나가기입니다. 완벽한 100%짜리 정보를 기다리다가 황금 시간을 다 놓치느니 일단 80%만 가지고 빠르게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시민들 반영 보면서 계속 업데이트하는 거죠. 요즘 앱들 베타 버전 내놓는 거랑 똑같아요. 둘째, 쉽게 깨지지 않게 만들기입니다. 모든 걸 쥐어짜서 효율만 100%로 맞춘 시스템은 작은 충격에도 와르르 무너지거든요. 대신에 의료 시스템이나 공급망 같은 곳에 일부러 여유 공간, 즉 완충지대를 만들어두는 거예요. 위기가 왔을 때 버틸 힘을 기르는 거죠. 마지막 셋째는 스스로 적응하게 돕기입니다. 중앙에서 하나부터 열까지 다 지시하고 통제하는 게 아니라 현장에서 각 지역에서 변화에 맞춰 스스로 해결책을 찾을 수 있게 힘을 실어주고 지원해주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계획이 아예 쓸모없다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중요한 건 이 예측 불가능한 세상에서 계획의 역할을 다시 생각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핵심입니다. 계획의 목표가 뭐냐? 계속 바뀌는 땅의 완벽한 지도를 그리는 게 아닙니다. 그보다는 어떤 안개 속에서도 길을 잃지 않게 해주는 튼튼한 나침반을 만드는 거죠. 지도는 길이 바뀌면 쓰레기가 되지만 나침반은 언제나 올바른 방향을 가리키잖아요.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어쩌면 솔직히 저희는 미래를 잘 모릅니다라고 인정하는 것, 이게 불확실한 미래를 준비하는 가장 정직하고 또 가장 효과적인 첫걸음이 아닐까요? 진짜 유능한 정부는 모든 걸 안다고 큰 소리치는 정부가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모르는지 정확히 아는 데서 시작하는 건지도 모릅니다.